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수택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찜통더위가 결정이 달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원주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디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또 비 소식이 없이 맑은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일상생활에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댄싱 카니발이 결국 취소되었는데요. 이 사전에 이 전면 취소를 요구했던 미래통합당 원주시의원과 함께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기능보강공사로 인해서요. 당분간 상지대학교로 이전해서 임시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립합창단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를 열고 있네요. 그 발코니 음악회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강원도 내 확진자 발생 속도가 올해 2월보다 빨라서 지역사회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천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18일 오후까지 이 도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총 11명입니다. 올해 2월에 신천지 관련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간 발생했던 환자의 6명에 비해서 5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서 진단검사가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를 기존의 하루 최대 200건에서 앞으로 100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1명인 비상대응팀을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 전에 원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원창무 원주시장은 원주는 교육과 문화, 의료시설과 교통망이 우수하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육사 유치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1야전군 사령부 이전 대응 전략으로 2018년부터 육사 유치를 준비해왔고 육사 유치 후보지도 4곳 정도 물색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이 축소 일정 정도는 부족하고 이 전면 취소해야 된다라고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주장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대해서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병선 시의원 연결하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전병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초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며칠 전이었죠. 축소만으로 부족하다. 이 전면 취소해야 된다. 댄싱 카니발을 주장했었습니다만 며칠 만에 결론이 났네요. 예, 그 9월 8일부터 했다가 13일까지 그간을 일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예,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사회가 좀 우려가 커지고 네. 외국 팀하고 군부대가 이번 행사에 좀 참석 못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6일간 하려던 행사가 4일로 축소해서 개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이건 이제 전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거였죠? 예, 9월 8일부터예요. 아, 9월 8일부터 예. 예. 정말 며칠 남지 않았었는데 예. 예, 좀 많이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좀 일정보다 강원문화재단과 또 시 측에서는 이 축소해서 또 이제 그 참여팀도 대폭 줄여서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좀 이 부분을 이제 부족하다고 본 거였죠. 그러면 그냥 뭐 줄이다 보니까요. 예. 그 벌써 예산도 원래 20억인데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줄여도 별로 효과가 없고 네. 또 더군다나 요즘 상태는 그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큰 수호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도 점점 증가 추세로 돼서 거리두기도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굳이 우리가 뭐 취소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축소해서요? 완전히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럴 바에는 아주 취소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당초에는 뭐 시라든지 문화재단에서는 좀 그 어떻게 하든 일정을 이 명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 완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좀 글쎄요 뭐 외부에서 보면요 금방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뭐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뭐 발목 잡는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그 걸린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것이 취소된 것으로 결론 났는데 뭐 어떤 논의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 논의는 어차피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네. 그렇게 뭐 하고 축소해서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원래 축제라는 것은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 고유종사 문화를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다 보면 우리 원주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직접 참가하는 댄스팀도 축소가 되고 음식 분수, 뭐 송행품, 체험사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네. 근데 원주 시민들이 참가하는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럴 바에는 내년에 더욱 잘하자. 이런 네. 식으로 좀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한지문화제도 결국은 그 인터넷 온라인 그 행사로 이제 축소되었고요. 네. 또 횡성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축제죠. 한화 축제도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원제 네, 대시 카니발도 취소가 되었고요. 뭐 이제 방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불안감 때문에 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은 뭐 일견 또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 그런데 요즘 또 이제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처음엔 다 취소되면서 좀 하반기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축제가 축소되면서 직간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 관련 산업 창출이 뭐 고용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 음식점, 그다음 교통수 모든 것이 다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제가 제 생각에는 축제가 무산되면서 제일 경제가 타격을 입는 데가 우리 이번에 그 행사 이벤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쪽에다가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예산이 12억 원 정도 책정된 거였습니까? 아니죠. 최대 그 19억 6천만 원이고요. 네, 축소해서 12억. 예. 예, 그거는 이제 축소됐을 때. 예. 축소해도 한 12억 정도가 연달하다고요. 예. 그럴 바에는 아주 취소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들어간 거 하고, 네. 그걸 이제 좀 말고 앞으로 고려할 것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그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12억이 예산 책정되었고 뭐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보존되는 건 아닐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부 이미 그 사용된 것도 있고요. 또 사용해야만 되는 또 금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 전체 축소가 됐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예. 20억인데. 그러니까 축소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축소돼도 이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그 12억 정도에서도 그게 지금 뭐 헛되게 들어간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가하신 분들한테 보전하고 또 네. 준비했던 사람들까지 보전해주면은 그 한 반 정도도 좀 두지 뭐 얼마 안 들어가도 해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 정도는 어차피 이제 비용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 정도라고 하던 6억 정도인데 이게 뭐 시 전체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의미 있게 또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 돈이 원주시 전체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요. 네. 이게 축제 관련 이번에 제일 큰 게 이제 축제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많이 시달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번 행사가 없어짐으로써 그 원주 문화적인 경쟁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생각엔 이런 분들한테 특히 이제 이벤트 홍보하는 업체, 무대 장치 업체 이런 분들한테 좀 예술인들한테 좀 지원을 그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좀 어느 정도 좀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알겠고요. 근데 경제 예. 디테일한 부분은 어떻게 또 기준을 세우느냐, 또 대상자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되는 게 예.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그렇죠. 방역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2단계, 3단계 어느 정도 그 경계 어떤 그 단계를 높일 것이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방역에만 신경 쓰면은 일반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또 이제 일반 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또 장려하다 보면은 방역은 아무래도 좀 약간은 좀 이제 그 여기에 비중을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균형 좀 어떻게 찾아야 된다 보십니까? 이게 아마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일 큰 고민이죠. 이것을 어떻게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방역도 해야 되고 이거 중간을 좀 제일 잘 되는 걸로 찾기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대표적인 이번의 사례가 아무튼 이 댄싱 카니발이었습니다만 예.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의회하고 예. 그 시기 집행부하고 또 그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요. 정말 좋은 해법들 함께들 모색해서요. 정말 시민들에게 좀 그 불안감 또 걱정 좀 많이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차피 우선이죠. 제 안전이.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전병선 시의견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2013년에 개관했죠. 원주 지역의 유일한 이 장애인 복지관으로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 복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성시대학교에서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포터 현장에서 좀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게 원주 지역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이군요. 네,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원주시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지난 2013년에 개관해서 1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현재 18,000여 명인데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성인 장애인의 심리 건강을 위해 인권 캠프와 기초학습 교육, 또 자립생활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위해 클라이밍, 탁구, 농구 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소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주간보호소 시간 동안 음악과 미술치료 등 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동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영대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금 원주 유일한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죠. 이 복지관 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평생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문화, 예술, 스포츠, 합창단 등등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물리치료, 작업치료에서 3명씩 해서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관련된 사업으로는 이제 장애인 권익공헌 사업, 재가복지 사업, 그리고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직업 지원 사업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직업 알선, 장애인 카페 운영, 그리고 원주시로 위탁받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등 해서 이제 내년 제2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조금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나눠서 각 복지관에 맞는 특성화 사업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003년에 개관한 거죠. 그래서 현재 18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잘못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시설 보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가운데 복지관 프로그램이 상시대학교에서 이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군요. 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건물의 기능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기존 복지관 이용은 공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고요. 현재 이용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상지대학교 동학관과 미래관의 공간을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사랑뜰 주간보호소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복지관 1층으로 주간보호소 시설 등을 마련할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주간보호소가 2층에 있었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1층으로 옮겨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공간에는 보호자 대기실과 카페도 함께 추가될 예정이고요. 아동 장애인이 참여하는 특수체육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원하는 시간대에 아동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영대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내부 수리를 이제 부분별로는 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지금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계기가 저희 1층에 있는 한 100평 정도 됐던 행복공간 보호작업장이 이제 신축돼서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주간보호소가 2층에 있었는데 이제 장애 아동들의 안전의 문제나 뭐 등등 해서 이번에 행복공간 1층으로 주간보호소가 확장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층 공간에 주간보호소 다목적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대기할 데가 없었는데 보호자 대기실이 한 15평 정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내부에 있던 카페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용자분들에게 이제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또 원주시는 한 곳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제2장애인복지관이 또 이용 가능해진다고요? 네, 제2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내년 초에는 개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가 늘면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됐는데요.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제2장애인복지관은 상담실과 교육실, 치료실 등 시설을 포함해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8일부터 운영이 재개됐는데요. 현재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매일 건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자와 보호자가 더 많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시립합창단이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발코니 음악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의 정남교 지휘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현재 그 시립합창단이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발코니 음악회를 열고 있다라고 현재 모두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기존의 음악회 운영 방식과는 당연히 많이 다른 것이고요. 뭐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는 이제 합창단이 공연장이라든가 우리를 초청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연주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연주했었거든요. 네. 이러한 발코니 음악회는 저희가 찾아가서 길거리에서 또는 아파트 앞에서 버스킹 형식의 연주회의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단지도 뭐 이렇게 뭐 네. 공간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예. 편하게 말 그대로 발코니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네. 예, 그러한 형식으로 저희가 연주회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지난주부터 이제 12일부터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드렸습니다만 현재 뭐 일정이 네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에 아파트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요. 10월 둘째 주까지 12번의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2번이요. 예,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지금
2번 실시했고요. 2번이요. 예. 예, 거의 매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날 주로 이제 찾아가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뭐 저녁 시간대 네네.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퇴근하신 이후에 볼 수 예. 있도록.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은데 지정쳤나요? 네, 비가 이제 와서 참 날짜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계획한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의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2번의 그 공연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다녀온 데는 반곡 아이파크하고 한신 더휴, 예. 반곡동, 단구동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응들은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아, 예. 또 이례적인 어떤 형태의 연주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발코니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네. 저희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한 지 취지를 여쭤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 싶은데 맨 처음 코로나 이제 확진되면서 이탈리아 등에서 밖으로 이제 외출을 못하니까 이 발코니에 서로 이제 음악을 불렀던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걸 좀 약간 모티브로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전 세계적인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상황에 맞게 우리 연주회를 하고 기획한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찾아가기가 연주회가 많이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그러한 형식의 문화 서비스를 좀 제공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원주시 합창단이 모두 몇 분 정도 계시죠, 단원들이? 현재 연주하는 단원들이 33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행정 단원들하고 지휘자, 반주자까지 해서 전체가 지금 38명으로. 굉장히 많으시군요. 이분들이 이 발코니 음악회에 다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나누어서 가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발코니 음악회가 아무래도 정식 무대 위에 연주하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 팀으로 나눠서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음향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는 곡들도 무슨 뭐 정통 합창곡이 아닌 뭐 뮤지컬이라든가 가요에 있는 가요에 이르기까지 그런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분 정도가 보통 나가시는 겁니까, 팀별로? 보통 한 12분 정도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2분 정도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아주 다양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뮤지컬 뭐 가요라 말씀하시는데 이 곡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야 딱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곡목, 그 가요들 중에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든가 희망을 주는 그런 가요들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 뮤지컬들, 뭐 지금 이 순간이라든가 등등. 아주 제목은 몰라도 들어보면 저것이 뮤지컬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는 어디를 또 찾아가십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게 이제 흥업 천년나무. 그다음 그게 이제 이번 주고요. 다음 주에는 또 무실동 뭐 세영 리체 리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파트 단지 선정이 다 이미 끝난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데서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엔 12군데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획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대상으로 연주를 할까 합니다. 이게 정말 그 많은 분들 요즘 여러 가지 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침체돼 있는데 이 나의 발코니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음악회가 열린다. 이게 참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미 그 선정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2차, 3차 또 연주회가 뭐 일정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거는 기획 생각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반응을 좀 보고 반응이 지금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민들이 계시고 또 아파트가 있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이런 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번인지 2번 했고 이제 10번 남은 거 아닙니까? 2차, 3차 연주회가 계속되려면은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 시민들
굉장히 뜨거운 박수 보내주셨거든요. 네, 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이런 그 음악회가 결국 시민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침체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이제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마련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우리 시민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어려운 시기를 참 잘 견디고 계시는 원주 시민들 모든 분들에게 저희의 그 노래가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 인터뷰로 이제 전명선 미통단 이제 시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댄스 카니발도 취소되었고요. 예산 좀 남았는데 좀 문화예술계 쪽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음악회 좀 예산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군요.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립합창단의 정남교 지휘자였습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힐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내일 아침